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주말 사이에 이제 서울에는 약간의 비가 좀 내렸는데 뭐 또 비 내린 이후에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점점 이제 수능에 가까울수록 기온이 점차 내려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런 기간에서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드는 것 같습니다. 자, 10월달 뭐 내내 주식시장이 너무나도 안 좋았기 때문에 정말 참 힘든 시간이 좀 많았었는데요. 11월 들어서 그나마 증시가 안정을 좀 찾고 한 3거래일 정도 연속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올라서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뭐 지수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바뀌어지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시장을 짓눌렸던 악재성 요인들이 많이 가셔주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러한 모든 게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미국 증시와 함께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증시의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도 미 증시의 흐름을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국내 증시는 어쩔 수 없이 미국 증시를 따라가고 그에 연동되는 흐름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의 방향이 그래도 뭐 더 큰 충격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좀 돌아가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좋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도 많습니다. 종목을 좀 많이 더 담아서 움직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지만은 항상 그 하락할 때 뭐 공포에 종목을 사는 것은 언제나 맞다. 모두의 피가 낭자하는 구간은 절대적으로 바닥일 확률이 높다라는 점은 제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통계적 속성상에 뭐 두 번 연속의 뭐 다이버전스의 발생이라든지 과매도 구간에서의 뭐 다이버전스 흐름 그리고 신용 잔고의 대폭적인 감소세 이후에 발생하는 시장의 반등 뭐 이거는 뭐 주기적으로 나오는 흐름인지라 이번에도 여실없이 그런 통계적 유의성은 시장에 맞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주말 사이에 이제 뭐 저도 책도 많이 보고 또 뭐 가까운 데 여행을 다녀오면서 1박 2일 저녁에 책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그 책에서도 참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환희에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피가 낭자할 때 떠나는 게 이 바닥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주식시장에 입문을 하게 되는 게 보통 이제 주변 사람들이 주식에 성공을 하고 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로 인한 부러움과 나도 여기에 빨리 편승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많이 주식을 시작하게 되는데 또 반대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시장이 정말로 괴롭고 어려운 시점 정말로 주식시장에 남아서 그 구간을 몸으로 겪어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시장을 떠나게 되는 게 이렇게 하나의 일반적인 주식 시장의 이 사이클처럼 매번 바뀌어가는 것이 참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픈 것 같고요. 뭐 저도 이 바닥에 오래 있으면서도 매번 그 순간에 그러니까 탐욕의 순간에 똑같이 욕심도 나고 또 매매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만은 그때 꺾이는 순간에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고 또 굉장히 공포 구간에서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다 두렵고 무섭고 그런 게 이제 몸으로 반응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최근 급등하기 전 연 이틀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와 너무나 시장이 좀 바닥에 끝까지 오지 않았나 몸에서 그런 반응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시장이 최근 마지막 바닥 구간에서 좀 사람을 괴롭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유독 우리나라 증시만 많이 밀렸던 것은 어찌 보면은 또 공매도의 클라이막스를 한번 찍어버린 게 아닌가. 전면 공매도 금지 카드를 정부에서 만지작 하고 있는데 이를 또 그들은 몰랐을까요? 알고 급격하게 한 번 더 찍어 누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한편으로는 생각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시장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이 이제 반등의 시작이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반등이 이제 월요일 날 분명히 갭이 높게 뜨겠죠. 그리고 갭 뜬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일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지금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갭에 추격해서 보기보다는 또 일정 구간 또 기다려 보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는 들고, 그런 점을 바탕으로 뭘 봐야 될지 정도 생각을 해서 시장을 대응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1월 적어도 11월 이제 이번 주에 옵션 만기가 또 있는데요. 옵션 만기 구간에 접어들고 다시 한번 좀 눌렸다가 11월 말까지 오르고 12월 초 되면 저는 시장이 다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 쌍바닥 구간에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이번 한 주를 혹은 다음 주까지의 전략을 짜시면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하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방향이 완전 바뀌어 버린 증시 상황, 증시 순환하며 상승장 모색할 것으로 좀 보여지며, 전면 공매도 금지 시사에 따른 쇼커버 현상 발생 여부는 아마 수급으로 확인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주들의 강한 반등 흐름에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간밤 미국 시장은 또 한 번 더 크게 상승을 보이면서 나스닥이 1.4% 상승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가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더 큰 폭의 상승을 반도체 섹터에서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3대 지수 다 강세를 보였고요. 더 큰 부분은 우리나라 환율 급락한 부분과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단기간에 엄청나게 떨어졌죠. 이런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막 급격하게 올라간다 해서 증시가 막 빠지고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는 다시 뭘 볼 것이냐. 시장은 기업들의 실적에 눈을 돌릴 겁니다.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에 눈을 돌릴 것이고요.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산업과 섹터로 다시금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구간의 종목군들은 철저하게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보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 변함이 없습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 보면 양시장 다 상승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상태에서 또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장 초반에 좀 이런 흔들림도 보였죠. 당연히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당연히 목요일날 지수가 4.6% 상승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 뭐 갭이 금요일날도 꽤 많이 떴잖아요. 시장에 금요일날도 갭이 거의 1% 가까이 떠서 연 이틀 그러니까 5.5%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갭 뜨고 좀 밀리는 거,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딱 그런 부분에서의 오전 하락 이후에 다시 좀 회복하면서, 특히 에코프로 BM이 흐름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2차전지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해 주었다. 그 외에 이제 뭐 성장주 단의 종목군들이 매우 세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뭐 차별화가 좀 많이 이뤄진 시장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0월 마지막 거래일까지 미 증시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수는 매우 답답한 흐름을 보였는데, 11월부터 이를 극복하고 글로벌 증시와 연동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는 부분에서 금요일 장도 굉장히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 시장 눌렸던 요인을 우선 점검을 해보면, 9월 FOMC에서 파월 발언에서 높은 금리 지속,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을 죽이는 발언 등과 함께 미국 10년물 국채가 5%까지 터치를 하는 상황이 나왔죠. 이때 이제 제 의견을 리바이벌 하면 5.1%가 넘어가게 되면 미국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더 이상 강하게 어필을 못 하는데요. 다시 또 많이 떨어지잖아요. 다시 또 올려갈 수는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인계점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산업에서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수요 감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 포스코 그룹주 실적에 더한 GM, 포드, 전기차 공장 투자 연기 등 중단 소식 등과 미국의 자동차 노조의 파업 등까지 복합적으로 이쪽 섹터의 악재가 연속적으로 10월 내내 발생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체 시장이 침체에 빠지고 시장이 급락을 보였던 기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의 변화는 사실 지수보다 개별 종목군에 먼저 발생했습니다.
그 시작은 빌 에크먼의 채권 숏 청산 발언 이후 미 증시가 돌아섰는데요. 2차 전지를 제외한 성장주단의 종목들이 사실 그때부터 지수 하락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지수와 반대로 가는 현상이 나왔기 때문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JLK가 가장 선봉장에 섰고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의료 AI 진단 쪽에 상승 모멘텀이었던 정부의 의료보험 이 적용이 첫 기업이 이제 확정이 되고 그러한 모멘텀이 전체 종목군들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해주면서 뭐 이번 반등장에서 그냥 시장의 대장 역할을 어찌 보면 JLK와 의료 AI 부분에서 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AI와 로봇 쪽에서 사실 시장의 반등폭보다 월등히 앞서는 아웃퍼폼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가 훨씬 강하구나 라고 확인을 하고 시장을 봐야 됩니다. 금요일 미 증시 패드워치의 금리 인하 시간표가 변경되면서 국채 금리가 추가 큰 폭의 급락과 함께 달러 강세의 누그러짐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한 번 더 급등을 하고 고용이 자동차 산업 쪽에서만 33만 명이 감소를 하면서 둔화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나스닥 차트상 추세박스 상단에 맞추어 장을 마감하면서 주간 단위 최대의 상승폭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따가 뭐 차트 보면서 한번 말하면 될 것 같고, 국내 증시의 경우 금요일까지 지수를 연이틀 6% 가까이 들어 올리면서 에코프로의 BM을 필두로 한 2차 전지와 의료 AI, 로봇 등 성장주 섹터의 강세 속 반도체는 그냥 약진하는 정도 흐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일부 이제 반도체 안에서 신고가를 치는 종목군들은 신고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섹터 신고가는 반도체에서 나왔다. 종목군들의 신고가는 반도체에서 나왔다. 이건 명확합니다. 반도체에서 나왔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을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고로 반도체가 주도 섹터이며 2차 전지는 지수를 끌어올리는 대형주이고 강력한 성장주는 로봇과 의료 AI다 라는 점을 봐야 됩니다. 그 외에는 사실 명확하게 뭐 근거를 가지고 뭐 시장을 보기에는 아직은 많이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포커싱해서 시장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최근에 국힘에서 이제 뭐 김포 서울 편입 그 다음에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금요일날 시간 외 대형주들 위주로 좀 강세를 좀 만들어 놓고 끝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막 찌라시가 막 엄청 돌던데요. 뭐 전면 금지가 발표 날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런 거 공유 받은 거 카페에 좀 올려놨는데 어떻게 될지 뭐 발표가 되면은 단기간에 쇼커버링은 일부는 나오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10월 달에는 어찌 보면은 뭐 하방 베팅을 좀 하면서 계좌의 수익을 뭐 해지도 하고 뭐 수익률 극대화를 많이 해서 이쪽에서 수익을 많이 발생을 하면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 선물 매매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많이 했고 적극 권장도 많이 했던 게 10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옵션 만기에 주식 선물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시장은 그 만기 전에 반등을 무조건 한다라는 관점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숏 치는 입장에서요 더 이상 숏을 치기가 굉장히 부담되는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 수익을 실현하느냐를 포커싱하고 있죠. 수익이 많은 사람은 수익 극대화까지 기다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많이 올라가게 되면 또 다시 포지션을 바꾸는 전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공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한다 이거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공매도는 분명히 영향을 주겠죠. 영향을 주겠지만 공매도만으로 떨어진다라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제 경험이기 때문이죠.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기 주식 선물 뭐 이런 그 만기가 있는데 그 시점에서부터는 조금 일단은 시장을 한번 좀 멈췄다가 그 전까지 좀 많이 올려주면 좋겠다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수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전히 반등의 목표치는 좀 더 올라갈
갈 것으로 보이며 환율의 이 정도 급락은 코스닥 830포인트까지 코스피 2450포인트까지 열어놓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월요일 시가갭을 너무나 높게 뛰어버리면은 단기 추격 매수 성격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흐름 보시고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가 이어진다면 이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수의 반등은 개인적인 해석으로 보면 고용 둔화는 미국의 자동차 파업에 따른 33만 명 감소 원인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다음 달 다시 큰 폭으로 회복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저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로 상승을 즐기며 현금 확보를 잘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로 인한 부분에서 다시 고용이 급격하게 늘어버리게 되면 이에 따라서 채권금리는 다시 올라갈 것이고요. 채권금리는 여기서 더 강하게 하방을 보이기가 어려워요. 왜? GDP 성장률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채권 발행량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유는 3분기 GDP 성장률이 4.9%가 나왔는데 그로 인한 이 세수가 엄청나게 들어올 것이다. 근데 이 다음 분기에서는 그만큼의 GDP 성장이 나오지 않으면은 세수 수익이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채권 발행이 늘어나는 구조 속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여기에 고용이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급감을 한 상태에서 올라와 버리면 미국에서 제조업 쪽에서는 가장 제조업이 큰 게 자동차인데요. 이게 올라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떨어집니다. 그게 12월 1일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게 12월 1일이다 라고 보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매크로를 움직였던 핵심 요인이기 때문이죠. 28 전쟁이 어쩌고 저쩌고 28 전쟁이 확전 나고 안 나고는 그때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의미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그런 거는 전혀 증시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 빼버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 일부 있습니다. 고로 아직 반등이 크지 않은 AI나 로봇 쪽을 일단 보려 생각합니다. 반도체는 수출 데이터의 회복과 기대감 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HBM 관련 종목들이 역시나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그 외 2차전지의 경우 급격한 쇼 커버링이 나올 수 있으나 어느 정도 상단은 막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분기까지도 실적 회복은 불투명합니다. 예, 4분기까지도 실적 회복은 불투명하고 내년 1분기 정도 특히나 이제 이러한 광물 가격의 상승이 없을 시에는 제한적인 상승이죠. 근데 광물 가격이 상승을 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왜? Q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광물 가격이 일정 부분 상승을 하게 되고 Q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이 예를 들어서 안 좋았다 치자고요. 이번에 에코프로 BM이 뭐 600억 뭐 이렇게 했다 치고 4분기 때 뭐 똑같이 6, 700억 했다 치는데 이게 이제 Q가 예를 들어서 뭐 3분기 때 100이었는데 4분기 때 이게 한 130 늘었어요. 그러면은 이 130 는 거에 30만큼의 한 100억을 더 벌었다 치고 여기서 광물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리고 내년 1분기에 이 100에서 130 그리고 한 150까지 이 캐펙스가 늘어난 상태에서 광물 가격이 올라갔다 라고 하면은 말이 달라지죠. 말이 그때는 많이 올라가죠. 이 영업의 레버리지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가 진정하게 얘네들이 바닥을 확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구간을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단기 낙폭과대 성과에서 데드캣 바운스로 쫙 올려주고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구간 봐도 되고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1차적인 바닥은 잡았구나 정도로 2차 전지를 생각을 하면 되시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밖에 이제 뭐 금요일날 아주 시장을 뜨겁게 만들었던 종목군들이 있죠. 영풍재지인데요. 목요일날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장 초반에 이제 한 2,300억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 회원님들한테 이제 이거 내일이나 모레 정도 무조건 이거 핫다해야 된다고 언급하고 이제 금요일날 그냥 시가부터 잡아 들어갔는데요. 이거는
내추럴 엔더텍 차트를 펴놓고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예전에도 내추럴 엔더텍을 매매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추억이 좀 있긴 있는데요. 회사의 내재 가치가 다 사라진 종목입니다. 이거를 뭐 기본 베이스로 깔아놔야죠. 백수호가 회사의 전부였던 회사가 백수호의 논란에 빠졌다라는 것은 회사의 존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하한가 14번, 지금의 영풍재지 30%니까 하한가 7번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10분의 1 토막 내는 거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당시 내추럴 엔더텍, 연기금, 기관 다 물렸습니다. 탈출해야죠. 그 탈출은 그들이 만드는 겁니다.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판에 개인들은 숟가락 얹어 가지고 그 판에 끼는 거죠.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아침에 이게 풀릴까 말까를 보고 매매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전날이죠. 목요일 날 영풍재지를 하다를 했다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풀릴까 말까 할 때 하다를 한 거는 영화 작전의 고박사가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고박사가 했던 거랑 똑같죠. 만에 하나 금요일 날 이게 한가 한 방 더 나오고 올라갔으면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회복이 안 되죠. 30% 맞고 그 다음날 한 10% 반등을 하게 되면 20%인데 추가 매수 여러 개 있다면은 뭐 물타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점이 굉장히 인생 막장까지 가서 하는 매매입니다. 2,400만 주를 아침에 풀었다라는 거는 뭐 개미도 할 수 있겠죠. 뭐 보통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 다 뭐 수만 주씩은 들어가지 않았을까? 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선수라면 그리고 단타를 하는 사람이라면 금요일날 무조건 해야 되는 매매가 영풍재지가 무조건 매매를 해야 됩니다. 거래대금 8,500억 터지는 종목 금요일날 안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트레이더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해야 되는 매매였다. 나중에 꼭 이거는 복귀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들이 풀어야 되는 부분에서 아주 확률 높은 매매고, 이런 구간에서 2,400만 주를 풀었으면요, 사실은 풀자마자 바로 VI로 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바로 가지 못한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이 종목의 강함이 약하구나 라고 해서 길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뭐 나름 뭐 매매로 수익은 내고 나왔지만은 길게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점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금요일날 뭐 상한가 간 종목 의미가 있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패스. 종목으로는 영풍재지가 거래대금이 8,500억 나왔지만은 다시 볼지 안 볼지는 일단은 월요일날 상황 보고 그리고 에코프로는 대장입니다. 에코프로 BM은 대장이고요. 에코프로는 보지 않습니다. 뭐 리튬을 하겠지만은 그동안 에코프로, 제가 그냥 이거는 그 제 소신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에코프로를 보지 마시라, 에코프로 BM을 보라라고 저는 말을 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BM을 매수를 했었고요. 지금도 에코프로 BM만 매매를 할 겁니다. 왜 그러죠? 우리나라는요, 중복 상종이 허용이 되는 나라죠. 이미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을, 에코프로 HN을,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해서 뭐 걔가 이제 시총을 얼마를 인정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기존에는 8조를 받는다, 10조를 받는다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IPO 흥행에 약간 실패를 하면서 시가총액이 뭐 3조가 될지 4조가 될지 모르는 판국에 일단은 또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중복 밸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하나 남은 거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이 남은 겁니다. 근데 그 두 개의 산업으로 이렇게 시총의 밸류가 될까? 이게 쉽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라고 본다면은 그냥 에코프로 BM을 보는 게 현명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의미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세니즌이란 종목 좀 매매를 했는데 뭐 그렇게 언급하고 그럴 건 없을 것 같고,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지금 튀어 올라오는 거는 그동안 이제 뭐 많이 짓눌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 정도로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2차전지 양극재 위주로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고 로봇과 AI 이쪽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 보시면 무난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해외 증시 뭐 짧게 한번 보면요, 나스닥은 이 추세선이라는 게 존재하죠. 이렇게 보면은 차트를 길게 보면 많이 밀려 내려온 상황 속에서 얘를 뭐 신고가를 만들지 어쩔지 이거는 알 수 없는 노릇이고요. 이때 빠져서 이 중간값까지 그 이상까지 좀 올라왔다가 여기 좀 밀리죠. 지금 이 구간에서 금리 인상 종료를 바라보고 이걸 넘긴다
아니다. 이거는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박스권, 이 박스 추세에서는 하나의 이 명확한 추세선에서는 상단입니다. 여기를 돌파하면은 이 윗구간 추세이기 때문에 막힐 확률이 높겠죠. 이거 뚫어내면 그때 시장 돌아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면 됩니다. 저는 막힌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국내 증시 공매도 청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코스닥이 올라가게 됐을 때 이 추세선이 이제 하나의 추세선인데요. 이거와 추세선이라는 건 이거와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 놓은 상태를 봅니다. 이 밑에는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도 이때 레버리지를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또 이때 이날이죠. 이날 11월 1일 날 레버리지를 사서 넘어왔기 때문에 뭐 아직도 들고 있지만은 넘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 추세 상단에 걸리면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또 눌릴 수 있다. 만약에 갭이 월요일날 갭이 그 정도 뜨면은 한 번에 20포인트가 떠볼 수도 있어요. 그럼 바로 800 몇 포인트가 되죠. 뭐 이 정도 되면은 한 3% 정도 상승인데요. 3에서 4% 정도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이런 구간에 근접하게 됩니다. 그때는 매물에 좀 맞을 수 있다. 그 다음날 이가 내려오는 폭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맞는다. 그래서 월요일날 뭐 올라가는 거 흐름 보면서 화요일날 단기 고점을 좀 맞고 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까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수가 강했을 때 더 강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많이 봐봐야 되겠죠. 최근의 흐름상 예를 들어서 지수가 이제 뒤늦게 여기서 바닥을 잡았는데 예를 들면 JLK라든지 이거는 훨씬 전부터 바닥을 잡았습니다. 10월 24일부터 바닥을 잡아서 지수보다 훨씬 강했죠. 지수가 급락하는 10월 26일 날부터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랠리 덕분에 나머지가 다 강하게 오른 겁니다. 뭐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시장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10월 30일 날 바닥을 찍고 눌렸다가 지수 반등 폭만큼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흐름 면밀히 관찰을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 날뭐 T 로보틱스랑 로보틱스 막 추천도 드리면서 로봇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해서 좀 아직 덜 올라간 종목군들 위주로 저는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가다 꺾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좀 체크를 해 놓은 상태에서 좀 많이 못 올라간 이 협동로봇 측면의 뉴로메카라든지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코스피 대형주부터 쫙 한번 보고 마무리하죠. SK 하이닉스 신고가 트라이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아마 이 구간에서 박스권 매매 할 것 같아요. 박스권 매매하고 올라오게 되면 아마 매도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33만 4천원 돌파하냐 마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스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고 이 구간을 다시 보는 거는 영업이익이 찍혀야 그때 올라갈 부분이라 올라오면 그냥 매도로 저는 대응을 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올라오게 되면 계속 박스권 갈 거고 박스권 가는 과정 속에서 2차전 그 반도체 종목군도 좀 올라갈 건데 일단은 TFE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ISC가 원래 소켓 대장이었는데 이게 SK 쪽에 SKC에 인수가 되면서 TFE가 부각을 많이 받으면서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신고가 언저리에 있는데 좀 눌렸을 때 봐야 될 것 같고 DIT 신고가인데요. 레이저 어닐링으로 지금 신고가를 뚫었는데 여기서 계속 치고 갈지 좀 급등가게 나와 있는 종목이고요. 하나 마이크론 다시 좀 돌파죠. 다시 돌파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가격을 다시 깨지만 않는다면 좀 눌리더라도 아래 꼬리는 잡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28,000원대 눌림목 구간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IT 반도체 종목군들은 계속 순환하면서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순환하면서 그래서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좋은 종목군들 뽑아놓고 눌릴 때 매수 관점으로 반도체 종목군들은 계속 체크를 하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월덱스라는 종목도 얘도 좀 들고 있는데요. 뭐 올라가게 되면 위에서 일단은 매도하고 좀 봐볼 것 같고 애프터 시장의 강자인데 아무튼 그렇다라고 좀 보고요. 2차전지 지금 SK 하이닉스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 2위 다툼이 좀 있는데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도 공매도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계속 체크를 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뭐 SK이노베이션이랑 뭐 이쪽 좀 올라왔는데요. 뭐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것도 있는데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종목들 실적적인 측면에서 뭐 드라마틱하게 돌아섰다라는 건 아직 못 느꼈고, AMPC를 좀 많이 받아서 실적이 좋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AMPC를 받아서 실적이 많이 받았구나, 그 정도만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무조건 에코프로 BM이죠. 에코프로 BM이 이 241선 아마 갭 돌파가 나온다면, 혹은 이런 자리에서 저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조심해 보고요. 뭐 내일 뭐 25만원 라운드 피거가 있는데, 이런 구간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강력한 저항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구간을 한 번에 돌파를 해준다면 지수가 좀 셀 것 같네요. 그리고 엔캠이라든지 분리막 쪽은 실적 나쁘지 않다. 그 전액 쪽은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속 홀딩 대응하는 게 맞다. 미국 시장에서의 전액은 공장이 3개밖에 없는데 대안이 없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 AI 말고 또 AI에서 제가 이제 목요일날 방송에 솔트룩스와 엠노 삼성 AI가 7일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은 선제적으로 좀 올랐고요. 미국의 팔란티어 그 밖에 수많은 AI 섹터들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테슬라의 그 AI를 납품하는 게 폴라리스죠. 그래서 테슬라가 X의 AI를 또 넣는다라는 이슈가 있는데요. 혹시 이런 종목군들이 테슬라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테슬라도 AI에 진입을 한다라는 이슈가, 폴라리스 오피스가 지난번에 테슬라 이슈로 상한가를 보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로 해서 동반해서 급등이 나오게 된다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뭐 그 밖에는 다 대부분 성장주 위주에서 종목을 보면서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군들 계속 체크를 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군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한정적이네요. 시장이 볼만한 종목이 한정적인 종목군들 안에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뭐 한눈을 뭐 이리저리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주식 선물 쪽에서는 먹거리는 더 많아지는 느낌도 많이 납니다. 자, 라이브 방송 가입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할인은 끝났다 정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매매는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진행합니다. 아주 확률이 높아지는 구간이라 굉장히 시장 좋을 때 사실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좋은 기회들이 다 지나갔는지. 지나고 보면 그게 다 제가 볼 때는 다 후회로 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때 안 했을까 라는 생각들. 자, 오늘 하루도 마감 잘 하시고 11월 좋은 수익으로 네, 한 달 마무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